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보면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걸로 들어오면 이 화면이 뜹니다. 해서 입력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입사일자 그리고 퇴직일자 입력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기본급, 기타수당, 월급 얼마 받았는지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요거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거 채워 넣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일 통상임금 이건 따로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는 건데 요것도 다른 영상을 참고해야 되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입력하면 이제 퇴직금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이 되었더라도 DC형이 아닌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을 때 활용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계산 방법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일자를 22년 3월 4일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퇴사일자는 24년 7월 1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퇴직일자를 쓰실 때 여기에도 보시면은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에 다음 날짜를 기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재직일수가 나오고 여기에 밑에 기간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쓰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24년 6월 28일을 보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월화수목금 주 5일로 일한다라고 했을 때 금요일까지만 일해도 이 사람은 토 일 쉬고 7월 1일 월요일에 퇴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은 29일인데 왜 퇴사일이 7월 1일이 되지? 이건 마지막 근무일이 6월 28일이더라도 이제 쉬는 날이 껴있을 경우에는 퇴사일을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이러면 마지막 재직 기간은 6월 30일이 되는 거죠. 퇴직일자는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또는 쉬는 날이 껴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재직일 그 다음 날 퇴사일을 언제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월 1일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밑에 이 기간이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 월급을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퇴사일이 7월 1일로 돼서 좀 깔끔해요. 4월, 5월, 6월 월급 받은 거 다 쓰면 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나눠져 있는데 한 군데 다 써도 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식대든 차량 유지비든 이런 거 다 해서 34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340만 원을 340으로 다 써주시면은 평균 임금을 구할 수 있는 월급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간별 일수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다만 퇴사일이 7월 1일 이렇게 월말 월초에 딱 맞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6월 한 10일 퇴사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간이 4개로 나눠져요. 아까 전에는 3개였죠 구간이. 근데 지금 4개예요. 이 4월, 5월은 한 달이 온전하게 들어가지만 3월과 6월은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3월에는 22일만, 6월에는 9일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받는 월급이 340이다 라고 하면 3월달은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월급 나누기 31일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22일 해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월은 30일까지 있죠. 340만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9일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임금들을 여기 안 쓰냐, 사업주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좀 나쁜 회사는 퇴직금 적게 주려고. 이거는 장기 재직자일수록 여기에서 금액 깎아버리면 퇴직금 확 낮아져요. 원래 식대는 안 들어가 기본급만으로 해 뭐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시고 여기에 본인이 직접 계산하실 때는 모든 임금을 다 넣으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비 변상적 금품 예를 들어 주유를 했는데 영수증 처리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만큼 지급해준다. 이런 것들은 임금성에서 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업무 처리할 때 내가 비품을 사야 돼요. 내가 내 돈으로 먼저 비품을 산 다음에 영수증 제출하면 또 지급해주고 이것도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 뭐 차량 유지비 한 달에 고정으로 10만원, 식대 한 달에 고정으로 20만원 이런 것들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 달에 받았던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4월 달에 내가 성과급이든 상여급이든 2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런 거는 일단 빼고 여기에는 매월 받는 것만, 매월 받는 월급만 써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여금이나 성과금 이 밑에 따로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매월 받는 것만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게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마지막 달은 대부분 어렵지 않은데 이 중간에 3월 달에 끊어진 거 있죠.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연장 근로를 했을 때 연장 근로 수당을 시간 수를 체크해서 따로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고정으로 한 달에 우리는 고정 OT 얼마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고정 OT 얼마다 이렇게 하는 회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월급에다가 일할 계산하면 돼요. 나누기 31일 곱하기 22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3월 1일부터 9일까지 연장 근로 바짝 하고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 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건 계산이 좀 따로 들어가야 돼요. 연장 근로 같은 거는 했을 때 시간수 계산해서 지급한다 라고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장 근로 몇 시간 했고 그때 발생한 연장 근로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임금을 다 넣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연간 상여금 총액을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매월 지급되지 않는 거, 뭐 2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그렇게 지급되는 것들을 넣으면 되는데,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이나, 그리고 고정적인 성과급,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상여금을 넣으면 되냐? 이거는 딱 1년 동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퇴사일이 6월 10일이죠. 그럼 23년 6월 10일부터 24년 6월 9일 사이에 발생했던 고정상여금, 명절상여금 이런 것들에 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뭐 그런 것들 있죠. 설에 100만 원 받고 추석에 100만 원 받고 또 학예휴가 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100 받고 또 연초에 100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100씩 4번 받아서 400만 원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 400만 원 넣어주면 됩니다. 이 400만 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12분의 3 계산해서 반영이 돼요. 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400만 원에 12분의 3을 계산해서 여기 넣어버리면 금액이 줄어들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고 400만 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연차수당. 요게 조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마지막에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을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곧 하는데 연차가 10개 남았어. 그럼 이거 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수당으로 받는 거고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정산되는 그 연차수당 말고 퇴사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연차수당 안 받았으면 넣을 게 없는 거고요. 있으면 그 금액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2분의 3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연차수당이 77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 77만 원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임금 계산이 돼요. 짠, 12만 4,189.17원. 지금 입력할 건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 통상임금만 남았는데 이 통상임금이 뭐냐면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 급여랑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 많거나 아니면 애초에 고정적인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 뭐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빼요. 그런 거 빼고 그냥 월급이 나는 기본급이 300이고 식대가 20이고 차량 유지비가 20이다. 그래서 340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이 경우만 제가 계산을 해볼까요? 340만 원인데 다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13만 143.54원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임금보다 한 6,000원 더 높죠? 이거 큰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퇴직금 계산 눌러볼게요. 지금 이렇게 통상임금까지 넣어놓고 퇴직금 계산 누르면은 880이죠. 886만원. 그러면은 이건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둘 중에 더 큰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 지우고 다시 계산 눌러보면 줄었죠? 조금 전에 886만원이었는데 846만원이죠? 40만원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퇴직금 통상임금이라고 검색하면은 참조할 만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통상임금이 좀 더 낮다 치죠. 통상임금이 뭐 한 12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누르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 이게 더 높으니까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엑셀로 결과 보기 누르면 엑셀로도 저장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